중력 수축 운동, 중력 수축 편차 운동입니다. 중력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중력에 대한 호기심을 꾸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력은 왜 생길까? 중력은 왜 인력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발상을 하게 되었죠. 그걸 가지고 어떤 하나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중력 수축 운동, 중력 수축 편차 운동이죠. 중력 수축 운동은 중력을 인력이 아니라 총력으로 보는 이론입니다. 중력을 인력이 아니라 총력으로 보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과 뉴턴의 중력 이론을 비교하면서 생각하게 된 거죠.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과 뉴턴의 중력 이론을 비교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두 물체 사이에 중력이 전달되어진다면 중력을 전달하는 매개인자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중력자로 간주합니다. 둘째는 뉴턴의 중력 이론은 중력을 전달하는 즉시 중력이 전달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은 중력이 빛의 속도로 전달되어진다고 했죠. 셋째는 뉴턴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력은 물질과 물질 사이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두 물질 사이에서 중력이 생기면 두 물질 사이에 생기는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은 물질의 주변의 시공간의 왜곡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물질끼리의 상호작용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질이 있으면 그 주변에 시공간의 왜곡에 의해서 중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비교해보고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때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이 맞고 뉴턴의 중력 이론이 틀렸다면 중력자는 물체에서 공간으로 점점점 퍼져나가는 상이 됩니다. 중력장이 물체에서 공간으로 점점점 퍼져나가는 상이라면 중력은 인력이어서는 안 되고 중력은 총력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힘의 방향이 물체에서 공간 방향이기 때문이죠. 두 물체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어떤 물체가 힘의 방향이 물체에서 공간 방향이고 또 어떤 다른 물체가 물체에서 공간 방향이라고 한다면 두 물체는 서로 대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물체는 서로 밀어야만 하죠. 그런데 왜 중력은 인력인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물질과 빛이 수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물체가 중력장 범위 내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중력은 인력이 아니라 총력이어야 되기 때문에 밀어야만 하죠. 그런데 중력은 물체에서 공간으로 점점점 퍼져나가는 상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면 중력은 미는 게 아니라 수축하는 힘을 받는 게 먼저가 됩니다. 문제는 물질과 빛이 수축한다는 겁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과 뉴턴의 이때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시공간의 왜곡인 등가의 원리가 성립이 됩니다. 등가의 원리는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다입니다. 관성 질량은 물체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길이 수축하게 되고 질량이 증대됩니다. 반면 중력 질량은 수축하는 게 먼저입니다. 중력의 미는 힘에 의해서 물질과 빛이 수축하게 되죠. 그리고 질량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가속도 운동을 하죠. 순서는 뒤바뀌었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어떤 물체가 지구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이러한 거리로 간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이게 물체의 힘의 방향입니다. 이때 중력은 총력이니까 밀어야만 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밀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질과 빛이 수축하기 때문에 밖으로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바로 물질과 빛이 수축해서 질량이 증대됐기 때문에 밖으로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증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서게 되면 중력장의 세기가 세기 때문에 미는 힘도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밀어야 합니다. 근데 안 밀립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 질량이 증대됐기 때문이죠. 오히려 중력의 미는 힘에 의해서 더 중력장이 세지기 때문에 또다시 수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량이 증대되죠. 그래서 밀어야 되는데 안 밀립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서게 되면 또다시 질량이 증대되고, 질량이 증대되게 되면 미는데 중력장의 세기가 세지기 때문에 밀어야 되는데 안 밀립니다. 또다시 수축하게 됩니다. 항상 물체의 운동성과 빛의 세기가 중력장의 세기보다 센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밖으로 휘어가는 물질과 빛은 밖으로 휘지는 않고 오히려 거꾸로 안으로 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공을 던졌을 때 공이 벽에 튕겨져서 거꾸로 나한테 오는 위치와 같습니다. 이때 공을 던진 힘의 방향이 물질에서 공간 방향입니다. 바로 중력이 힘의 방향이죠. 그리고 벽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물질과 빛이 수축해서 질량이 증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벽에 튕겨서 나한테 거꾸로 오는 방향이 실제 중력이 힘의 방향입니다. 바로 공간에서 물질 방향으로 오히려 거꾸로 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중력은 밖으로 휘어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오히려 안으로 휘게 되죠. 그래서 중력은 인력입니다. 이것을 중력 수축 운동이라고 합니다. 또 물체가 수축했을 때 물체는 골고루 수축하지 않습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작용점에서 많이 수축하고 점점점 더 수축하는 수축 편차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가 정면 후 충돌하거나 치즈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와 같습니다. 자동차가 정면 후 충돌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동차가 정면 후 충돌하게 되면 본네트가 완전히 본네트하고 그리고 범퍼가 완전히 일그러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운전석의 조종석과 부조석이 약간 일그러진 상태고, 백라이트하고 그리고 트렁크가 멀쩡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래서 많이 일그러지고 약간 일그러지고 일그러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거죠. 바로 수축 편차 상태에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편향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수축 편차 상태에서 물체가 움직이게 되면 물체의 모든 운동성은 수축력이 큰 방향으로 전부 왜곡되어져서 결국은 인력이 됩니다. 일단 지구 표면에서 어떤 물체가 비스듬하게 간다고 가정해 보죠.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간다고 보죠. 이때 중력이 힘의 방향, 물체에서 공간 방향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물체는 힘을 편향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수축 편차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수축하고 이 부분은 덜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비스듬히 이렇게 갑니다. 가게 되면 수축력이 작은 방향은 원래의 길이대로 가고, 수축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원래 길이 가고, 수축력이 큰 방향은 짧은 길이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체의 각도는 이렇게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틀어지고 계속 틀어지게 되면 결국 물체는 비스듬히 가더라도 물체 내부의 거리와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체의 각도가 바뀌어서 결국은 공간에서 물질 방향으로 왜곡이 되게 됩니다. 이번엔 거꾸로 물체에서 공간 방향으로 간다고 가정해보죠. 물체에서 공간 방향으로 이렇게 물체가 움직이면 물질 내부의 거리와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축력이 큰 작은 방향은 거리가 짧은 거리를 이동하고, 수축이 안 된 부분은 원래 길이대로 움직인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이것을 뺀 나머지 수축력이 작은 방향이 큰 거리와 수축력이 작은 부분을 뺀 상태의 거리를 더 가야만 하지만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수축력이 커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부분들이 일종의 저항이 생겨서 가지 못하도록 막게 되죠. 그래서 물체에서 공간 방향으로 가게 되면 물질 내부의 수축 편차로 인해서 물체는 거꾸로 역행하게 됩니다. 물질의 공간 방향으로 가야도 공간에서 물질 방향으로 역행하게 되죠. 이번에는 거꾸로 공간에서 물질 방향으로 간다고 가정해보죠. 공간에서 물질 방향으로 가게 되면 수축력이
큰 방향이 수축력이 짧은 부분을 더해서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중력가속도가 되죠. 이때 중력가속도에서 생기는 힘은 물체를 미는 힘이 수축하는 힘으로 변하고, 수축하는 힘이 변해서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운동성은 공간에서 물질 방향으로 왜곡이 됩니다. 물질에서 비스듬히 가도 공간에서 물질 방향, 물질에서 공간으로 가도 거꾸로 공간에서 물질 방향, 공간에서 물질 방향으로 가도 공간에서 중력 가속도가 되고, 공간에서 물질 방향으로 왜곡이 돼서 결국 중력은 모두 인력이 되죠. 모든 운동성은 인력이 됩니다. 그래서 중력은 인력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수축 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중력은 수축 운동과 수축 편차 운동에 의해서 인력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학으로 대변됩니다. 양자 역학, 뉴턴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리학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무언가가 A에서 B로 변하거나 혹은 A에서 B로 운동하는 것을 관측하는 학문이다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을 비교해 보면, 관성 질량은 물체가 무중력 상태에서, 아인슈타인의 엘리베이터를 설명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엘리베이터 상태에서 자유낙하 속도로 떨어지면 무중력 상태와 같고, 반면 무중력 상태에서 중력 가속도 같은 속도로 위로 솟구쳐 올라가게 되면 바로 중력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등가의 원리라고 하는데, 등가의 원리가 성립이 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없습니다. 근데 중력 수축 운동으로 설명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이 역학이라고 한다면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은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힘의 방향이 같고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이것이 명확하게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바로 물질에서 공간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이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시공간은 처음부터 왜곡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질의 주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거운 물체는 가만히 앉아서 중력장만을 방사할 뿐이죠. 이 중력장에 매 순간순간 반응하는 물질과 빛만 있는 겁니다. 시공간은 처음부터 왜곡된 것이 아니라 시공간은 실시간으로 왜곡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력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수축운동, 수축 편차 운동에 의해서 인력이 되지만,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중력장의 세기가 점점점 퍼져나가는 상이기 때문에, 중력장의 세기가 퍼져나가는 상이 되게 되면 일정한 범위 내에선 수축운동, 수축 편차 운동에 의해서 인력이 되지만,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중력의 세기는 약해지게 됩니다. 중력장의 세기가 약해지게 되면 중력은 물질이 수축하는 힘이 약해지게 되고, 물질이 수축하는 힘이 약해지면 수축해서 운동성이 왜곡이 되지 않게 됩니다. 물체가 수축해서 운동성이 왜곡이 되지 않는다면 중력은 인력이 되지 않게 되죠. 중력이 인력이 되지 않는다면 중력은 원래는 척력, 즉 미는 힘이니까 미는 힘으로 발휘되게 돼서 척력이 된다는 거죠. 바로 암흑 에너지가 중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력이 수축해서 물체의 운동성이 왜곡이 되는 부분들을 중력에 따른 사상의 지평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상의 지평이라는 건 블랙홀의 사상의 지평이 아니라 바로 이제 중력이 인력이 되는 범위, 블랙홀 같은 사상의 지평이 아니라 중력이 인력이 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각각의 별들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다면, 중력의 힘의 방향이 물질에서 공간 방향, 전부 저마다 물질에서 공간 방향이죠. 근데 한 점에서 중간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공간에서 물질 방향으로 전부 힘의 방향이지만, 한 반대편에 생각하면 거꾸로 공간에서 물질 방향으로 향하는 것 같은 현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쪽에서 공간에서 물질 방향, 이쪽에서 공간에서 물질 방향, 이쪽에서 공간에서 물질 방향, 이쪽에서 공간에서 물질 방향으로 왜곡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 분명히 힘의 방향이 물질에서 공간 방향인데 거꾸로 공간에서 물질 방향으로 향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공간에서 물질 방향으로 힘의 방향이 왜곡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마치 인력과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력처럼 발휘된다는 거죠. 바로 암흑물질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흑물질도 역시 중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이 세 가지가 전부 같다고 보는 겁니다.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중력수축운동, 중력수축편차운동이 맞다면 우주를 관측해보고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중력 이 세 가지의 상관관계를 밝혀낸다면 혹시 이론을 입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까지 이것이 중력수축운동, 중력수축편차운동이었습니다.